오늘 천천히 한번 해보죠. 기본서는 필요할 때 중간중간 확인하면서 봐야 할 부분이 있는지, 혹시 빠진 부분이 있는지 그렇게 체크를 할 것이고, 주로 수업은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거, 나중에는 이제 다음 주에는 아마 저처럼 이런 형태로 아마 나갈 거예요. 이런 형태로. 나갈 건데. 우리가 지금 행정학을 공부하잖아요. 행정학을. 전에 수업 들은 사람들이 여기 한 10명 이상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10명 정도. 전에 수업 들었다고 했나요? 수업 전에 들었다고 했나요? 한 번? 아, 다 한 번 정도? 한 번 정도? 행정이 뭐예요? 그냥 편하게. 예? 공공사무 보는 것? 이제 우리 행정학을 공부하는데, 이건 학은 학문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행정에 관한 학문이긴 하죠. 그럼 도대체 이 행정이란 무엇인가? 이것이 직접 시험에는 안 나오더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행정의 의미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행정법은 뭘 공부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법을 공부하는 것이죠. 행정에 관한 법을. 그러면 행정법하고 행정학은 어떻게 다르대요? 어떻게 다르던가요? 저번에 시험에서 수업을 들어보니까. 이론과 실제? 어떤 게 이론이에요? 법이 이론이고 학은 실제? 학이 이론이고 법은 실제? 이제 행정학하고 행정법은, 행정법 선생님도 있지만, 행정법은 규범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이죠. 법이라는 것은 뭐예요? 지켜야 되는 것이죠. 행정적인 측면을 법의 측면에서 이건 이렇게 되어야 돼라는 규범의 측면에서 바라보는 거고요. 그러면 행정학은 뭘까? 법규범이 아닌 사실학이죠. 그래서 아까 이것은 규범학이라면 이것은 규범학이에요. 이것은 사실학이죠. 그러면 행정에 관한 현실이나 사실을 공부하는 것인데, 너 이것도 추상적이잖아요. 편안하게 보면 뭐지? 행정이란? 여러분 학교 가면 어디 들어가죠? 정부 관료로 들어가잖아요. 아, 공무원 되는 거잖아요. 사무원 되는 게 아니죠. 공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공무원이죠. 공무는 공적인 업무, 원은 사람. 공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그럼 공무원이 된다는 건 뭐야? 정부 조직으로 들어간다는 말이고, 그걸 우리가 관료라고 하죠. 관료가 되기 위해서 관료제 조직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행정학은 그 정부 조직에 관한 학문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부 공무원이 되려고 들어가는데, 일반적으로 일반 행정이라면 공무원이 되려고 들어가는데 그 정부 조직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지? 이게 사실은 조직 공부예요, 엄밀히 말하면. 그러니까 행정학에서 조직론은 상당히 중요하지. 근데 그 조직이 뭘 하는 조직이에요? 국민에 대해서 봉사하고 서비스하는 그런 조직이죠. 그러면 그게 그 봉사 서비스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뭘로 나타나? 정책으로 나타나죠. 문재인 정부가 무슨 정책 많이 이렇게 내놓고 하잖아. 청년 실업을 구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기도 하고, 최저임금에 관한 여러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책론 공부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3단원은 정부 조직 공부니까 조직 공부를 해야 되겠지. 정부 조직을 연구하는 것이니까, 행정학은. 그러면 그 뒤에는 인사행정, 재무행정은 뭡니까? 다 조직론이에요. 그 조직은 물적 조직도 있고 인적 조직도 있죠. 물적 조직은 뭐예요? 돈하고 관련이 돼 있지. 그게 재무고, 인적 조직은 뭐예요? 인사행정이죠. 그럼 다 끝났네. 그럼 그 뒤에 남아있는 건 뭐예요? 정보사회 행정은 요즘 지식정보화 사회로 흘러가고 있으니까 행정이 거기에 발맞춰 가라는 의미고, 행정 환류 및 통제는 뭡니까? 정보 조직을 그대로 놔두면 안 되잖아.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평가해야 되겠지. 그게 환류 및 통제야. 그러면 제일 뒤에는 지방자치는, 지금 우리는 중앙정부를 위주로 공부하잖아요. 지방정부도 있잖아. 창원시. 중앙정부는 대한민국. 맞죠? 대한민국 정부. 그러니까 사실은 다 관련돼 있지. 그럼 이제 빠진 건 뭐야? 1단원이네.
1단원은 뭘까? 그렇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정부 조직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그 조직이니까 조직론도 필요하고 조직이 여러분에게 국민들에게 내놓은 서비스가 정책이라면 정책으로도 공부를 하고 그 조직을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인사 문제도 있고 재무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조직이 잘 진행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관리 및 통제도 필요하잖아요. 이게 다 우리 지금 각각의 단원이죠. 3단원, 2단원, 4단원, 5단원, 6단원. 그리고 지방자치는 별개잖아요. 그러면 1단원은 뭐냔 말이야. 우리 지금 1단원 들어가는데. 이런데 공부하는데 기본적인 기초 개념을 정리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는 일단 이걸 해야 되지. 행정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 행정의 개념을 내가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했는데 이 행정의 개념이 시대별로 변화되는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핵심이야, 이게 핵심. 그게 여러분이 지금 우리 프린트물에 보시면 자, 한번 구경을 해봅시다. 칠판에 있으면서 할 건데 잘 봐봐. 행정학적 행정 개념이죠. 행정법이 아니니까. 우리 그 교재 앞에 보니까 뭐 이거 나와 있더만. 앞에 뭐 있더라? 몇 페이지죠? 거기 보시면 행정의 본질, 행정의 의의가 딱 나와 있죠. 방금 제가 했던 이야기인데 엄청 장황하게 써져 있죠. 시험에 나오지도 않아요. 나오지도 않는데 그냥 우리는 정부 조직에 관한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면 돼. 편안하게. 넓은 의미로 가면 조직 전반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야. 그래서 아마 혹시 대학 나오신 분들 중에 경영학과나 이쪽 나오시는 분들도 우리 행정학의 조직론하고 이론이 상당히 겹칠 거예요. 왜 그러냐면 행정학은 우리 고유의 학문이 있는 게 아니라 인접 학문을 끌어와서 설명하는 것이거든. 경영학은 기업 경영이죠. 기업 경영은 뭐야? 기업 조직을 운영해 가는 거잖아. 기업도 조직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조직 이론이 여기에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러니까 조직 전반에 관한 공부가 경영학이라면 그것을 정부 조직으로 가져오고 있는 게 행정학이에요. 그러니까 조직에 대한 공부죠. 어찌됐든. 근데 거기 3페이지 보면은 행정법학적 행정 개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행정학적 행정 개념인데 행정법학적 행정 개념은 행정법 선생님이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쵸? 저는 안 가르치죠. 시험에 나와, 안 나와? 우리 시험에서는 안 나와. 행정법에서는 나올지 몰라도. 그쵸? 그래서 필요가 없고, 결론은 그 밑에 이제 행정학적 행정 개념 해가지고 시대적으로 행정의 성격이나 기능, 역할, 범위가 달라진다. 그것이 아까 제가 쓴 행정의 개념이 시대적으로 어떻게 변천돼 가고 있는지 이걸 살펴보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을 간단하게 보여주고 있는 게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프린트물 2페이지의 내용인데요. 이걸 한번 간단하게 구경을 해보게. 거기 보시면 행정학적 행정 개념 해가지고 관련 이론으로 가보세요. 그 이론이 행정의 개념을 설명한 이론이에요. 관료제로는 엄밀히 말하면 행정의 개념은 아니에요. 그냥 앞쪽에 제가 써놓았고 행정관리설부터 나오죠. 1880년대 행정관리설, 그 다음에 시장실패 대공황을 거치고 나서 30년대 통치기능설, 그리고 40년대 행정행태론, 그리고 60년대 발전행정론은 사실 빠져도 돼요. 어디를 기준으로 보면? 미국 행정학을 기준으로 보면. 즉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대부분의 내용은 일단 미국 행정학을 기준으로 하고 있거든. 대한민국의 행정학의 학문적인 어떤 업적이나 성취는 별로 없죠. 다 미국 이론이에요.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면. 그런데 발전행정론은 후진국 행정이론이야. 후진국을 대상으로 하는 미국의 행정이론이라고. 그러니까 미국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이론은 행정관리설, 통치기능설, 행정행태론, 그리고 신행정론으로 건너뛰는 것이지. 신행정론으로. 다만 후진국을 설명하기 위해서 발전행정론이 나오는데요. 신행정론 있죠. 그리고 어째요? 정부 실패. 쉽게 말하면 5.1 쇼크, 석유파동이죠. 그 이후에 신공공관리론, 그 다음에 뉴 거버넌스, 그리고 신공공 서비스, 이렇게 흐름이 흘러오고 있는 이 단어들이, 방금 제가 읽은 이 단어들이 행정의 개념이 시대별로 조금씩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중요하죠.